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동반 조정의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습 조금 더 이어질까요? 네, 단기 상승폭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7월에 상승하고도 좀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상승폭 자체도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그때 12%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이 24%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나스닥이 한 16%좀 적게 오르고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나스닥이 고점 대비 한 4%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3.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승폭에 대한 조정 비율을 구하면은 나스닥이 상승의 38% 그리고 코스피는 24%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 비율로 접근했을 때는 1차적인 지지 레벨에 지금 나스닥과 코스피 모두 다 접근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코스피가 나스닥처럼 뭐 38% 조정 비율을 보인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2,317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한 9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에 지지 레벨을 더 무너뜨리고 내려갔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악재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연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는 기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시장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조정이 나타날 만한 흐름이 아니라는 점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데요.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은 오늘 첫 번째 표를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선물 이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기간 조정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만들었었던 과거 흐름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붉은색 왼쪽에 타원하고 푸른색 타원, 그다음에 오렌지색 세 개가 타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붉은색 타원이 이제 7월에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를 보였었던 그때고요. 그다음에 푸른색 선은 비슷하게 자리를 만들다가 무너졌던 9월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은 딱 이렇게 이해가 가듯이 이 붉은색 타원 같이 흐름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 흐름이 또 2차 상승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조정 흐름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오렌지색 타원하고 비슷한 레벨에서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 뭐 이런 패턴 있죠. 그 모습으로 감안한다면 오렌지색 타원 같은 그런 조정을 보이고 난 이후에는 다시 반전 포인트로 재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을 타이밍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12월 초중순 정도가 나오겠죠. 그것이 언제냐 타이밍상을 따져보면 12월 FMC 회의가 그때쯤이라는 것이죠. 결국 조정 이후에 FMC 회의에서 어떤 또 후대성 재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FMC 회의까지 지금 거래일수로 한 14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상승하지 못해도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정도 충격이 크게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국채 쪽을 계속 제가 투자를 이제 기회를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전으로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붉은색 박스권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푸른색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이고요. 위에 쪽 선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초록색 선이 그와 연동된 미국의 채권 ETF고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의 장기 채권 ETF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리 흐름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ETF가 빠르게 반전 포인트 만들고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지금 저점 대비 한국의 ETF가 수익률이 17% 정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11% 정도 나오거든요. 금리가 이제 향후에 뭐 상승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
채권 시장 쪽에 충격을 준다라고 이렇게 만약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공포스럽게 접근하는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 전 저점 정도 되면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물량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전 전략상으로 접근한다면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공포보다는 실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시장 좀 조정 속에서 국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지지 레벨에 나스닥과 코스피가 진입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향후에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간 조정의 기간은 12월 초 중순인 FOMC 회의 전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의 내용 이후에 상승 가능성 내다봐 주셨네요. 시장에서는 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좀 근거로 해봤을 때 통화 정책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가 않는데요. 이제 페드 인사들이 최근에 어떤 금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좀 높게 부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목표 금리에 대해서요. 세인트 루이스 페드의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가 뭐 7%를 언급했다 이렇게 시장에서 알려지고는 있지만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딱 7%를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낮게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보통 4.75에서 5% 이 정도 선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 갭이 좀 크죠. 4.75에서 7%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세인트 루이스 페드의 블러드 총재가 얘기한 그 표를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발표한 그 주제의 타이틀이 Getting into the Zone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안정된 그런 그 금리 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를 정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뒤 설명들이 계속 길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앞뒤 다 자르고 7%만 딱 언급을 하면은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가져온 것인데 이 표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테일러 룰에 의해서 접근했을 경우에 라는 가정이 깔리죠. 그래서 아래쪽 푸른색 선의 기준금리가 위쪽의 선들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고점이 7%가 지금 우리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로 언급됐었던 금리 수준 자체가 워낙에 좀 높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이 테일러 룰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시장에 이것이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남기면서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그 이외 앞뒤에서 언급했었던 그런 얘기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뒤쪽에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은 이 블러드 총재가 자주 언급하는 거라고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급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악재라기보다는 예전처럼 언급해왔었던 그 고인플레의 지속 가능성 그것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2%로 수렴하는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우리가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출입 물가 지난주에 나온 거 제가 수출입 물가를 굉장히 자주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선행하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수출 물가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이제 수입 물가입니다. 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지난달에도 떨어졌고 지지난달에도 떨어졌는데 전월 대비 하락폭보다는 이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표는 1년 전하고 비교한 그 그래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조금 하락폭이 줄어들었어도 그 하락 속도는 계속되는 것이죠. 전월비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전년비이기 때문에요. 전월하고 비슷한 속도라는 점을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뚝 떨어지겠죠. 전월 대비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전년비로 봐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팬데믹하고 궁극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절대 레벨을 봤을 경우에는 팬데믹의 후유증은 이제 거의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항목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품 관련된 항목뿐만 아니라 그 이외 항목에서도 또 빠르게 안정세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리드 타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달부터 CPI 쪽으로 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난달의 모습이 이번 달에도 비슷하게 하락 각도를 키웠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앞에서 어떤 그런 정책적인 코멘트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며칠 뒤에 이제 12월 초에 나오겠죠. GS CPI 지표가 또 나올 텐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로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요 전에도 충분히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지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플레이션 안정이 재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 흐름은 안정돼가는 그런 타이밍이고 무리한 정책 우려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확률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엇갈리는 미국 인사들의 기준금리 전망 속에서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은 이미 좀 많은 이야기를 한 바이기 때문에 악재로 볼 필요성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부정적인 영향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의 부담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정 이후에 재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재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정 깊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좀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기간의 문제를 좀 주안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낙폭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회복할 테니까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페드하고 재무부가 주는 시그널이 좀 확실하다는 점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달러 유동성 조절을 계속 조절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합을 통해서 또 그리고 국채 발행량, 그다음에 시장 개입 이런 쪽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딱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달러가 급락을 한다고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자산시장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이 1,300원 초반대 그때부터 요즘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1,400원 초반대 이 정도 흐름의 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해도 우리 시장 쪽으로 큰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유동성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림을 가져온 것이 기준금리를 선행하는 국채 가격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선행한다라는 얘기, 제가 이 표를 아마 한 3달 전쯤에도 가져왔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푸른색 선, 10년 국채가 이 붉은색 선, 기준금리를 하향하는 그때가 다시 시장이 재상승을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들어서는 그런 시그널이 될 것이라는 점, 그것이 검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2016년에서 나타났었던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나타났었던 그 모습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가 우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이 4년 동안에 금리를 여러 번 9번인가 이렇게 올린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자산 축소까지도 거의 마무리되었었던 그런 4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오른쪽 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4년 동안의 모습이 지금은 반년 사이에 압축돼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압축돼서 반영이 된 것이고 경기 흐름도 그렇기 때문에 반전 포인트를 잡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저 붉은색 선을 하향하고 있는 푸른색 선이 침체 가능성일까 아니면 시장 반전일까 이거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 경기 흐름의 반전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되긴 되겠지만 그것을 침체라기보다는 지난달부터 서서히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2차 중기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던 14일에 있는 FOMC 회의가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러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사이에서 어떻게 또 금리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인지 피벗이 정말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2차 변곡점으로 다음 달 14일에 FOMC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